예, 한 달여 만에 2,300선을 회복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뭐 사실 확신을 가지고 가긴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입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상황 점검하고요. 또 투자할 만한 유망 섹터 기업까지 발굴합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는 2,300으로 올라왔는데요. 저희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동안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 2차 전지가 사실 발군 아닙니까? 주인공이 되고 있어서요. 2차 전지주가 11월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2,300선 회복했는데 삼성전자나 대형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 투자자는 조금 소외될 수 있는데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최근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제 전기, 전자 관련된 외국인 수급이 지수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고 있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등 이렇게 이제 딱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셀 이렇게 사고 있는 상황이고 소재 업종들은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까를 좀 고민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업황 바닥론 관련된 재고 이슈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TSMC가 대만 쪽에서 오더컷 한 40% 정도의 오더컷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릴 정도로 대부분 글로벌 반도체 섹터들이 오더컷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캐펙스를 50% 오더컷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삼성전자는 이 오더컷을 하지 않고 캐펙스 컷을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수익성 확보보다는 MS 마켓쉐어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면서 내년에 수요 회복이 될 때 절대 강자로서의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한 포지션을 좀 다르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고 소진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반도체 섹터들은 시황 대비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바닥론이 제기됐던 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그다음에 홍콩 쪽에서 대만 쪽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소위 말하는 차이나 런이라고 보입니다. 시진핑 3기가 들어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홍콩 시장에 대한 컷, 그리고 대만 시장에서도 TSMC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차이나 런을 통한 해외 쪽의 자금들이 한국 쪽의 대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10월 달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아마 3조 원 가까이 매수세가 집어드는 것 같고요. 아일랜드라든지 일부 국부 펀드들 중심으로 한국 시장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홍콩, 그다음에 대만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 외국인들이 결국 한국 시장을 사기 시작하면서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좀 더 수급이 쏠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 업황에 대한 바닥론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반도체 라인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일부 종목은 좀 비싸고 일부 종목은 아직까지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유럽 시장이 역성장했던 전기차 시장이 하반기부터 지금 8, 9월 정도부터는 플러스권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전기차 시장의 확장세가 유럽 시장이 플러스권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역성장을 탈피하고 있고, 유럽 쪽의 매출 구조가 상당히 많아지는 이런 국내 셀이나 소재 업체들 가운데에서는 전체적인 실적이 굉장히 상향 조정되고 유럽 시장의 성장 구조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2차 전지가 또한 주도 섹터로서 일단 나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예, 시장에 관한 얘기는 그 정도 오늘은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주행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11월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사실 10월도 2차 전지가 시장을 끌고 왔죠. 네, 일부 반도체나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만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과 고민인데요.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 사실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고요. 일부 종목은 좀 비쌉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PER이 이제 40배에 육박할 정도이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그룹주들이 한 20배 정도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이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 SDI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20% 넘게 급등했고, 금일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또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있다는 점에서 셀 업체를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과 소재 업체들은 지금 11월 접어들면서 다소 조금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분기에 오버슈팅했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결국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역기조 관련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정도에는 기존에 강했던 셀과 소재 업체들의 약간의 눌림, 그러니까 추세적인 꺾임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 내지는 일부 조정에 대한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계를 해야 되는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하고 소재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격 오른 거를 조금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2차 전지 가운데서 다른 쪽에 투자 모멘텀이 있습니까? 예, 결국 지금 2차 전지 섹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셀도 먼저 갔고 네. 소재도 움직였고 남아있는 섹터가 있죠. 결국은 장비입니다. 장비. 네. 예,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장비가 뭐 왜 저평가 구간에 있느냐 보면은 지금 2년 내에 소재사 비용 대비 소재사 대비 장비사의 시가총액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소재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장비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장비가 많이 안 빠졌다면 소재사들이 먼저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어떤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사들은 고정비 커버라든지 물량 증대,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최고 실적 경신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장비사들은 설비 셋업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SK 등의 대규모 투자 발주 지연 등으로 주가 모멘텀 부재를 겪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이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재무적인 부담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 관련된 부분들 불확실성이 그렇죠. 예. 해소가 되면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풀리면서 아마 대규모 발주 지연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2차 전지 ETF 안에서도 장비사 합산 비중이 1%대로 굉장히 뭐 적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과 소재 대비 장비사가 너무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털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전기차 판매 호조로 구조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사들의 일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정상 굉장히 스케줄상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장비 10개사 합산 수주 잔고가 작년 말 2조 원 정도 수준에서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3.4조 원까지 올라오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도 비례적으로 좀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글로벌 SK라든지 얼티엄 셀 등 기존 대형 고객사와 유럽 등 신생업체들의 발주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시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2030년 글로벌 배터리 생산 캐파가 8,247기가와트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21년 말 글로벌 캐파가 994기가와트니까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한 8배, 9배 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연간 중국을 제외한 21조 원 경우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장비가 50에서 60%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장비 시장은 약 10조 원 정도의 장비사 시장 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을 본다면 LNsol루션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국내 3사 중에 가장 큰 캐파를 확보할 수 있는데 2025년 540기가와트에서 2030년 778기가와트까지 대규모로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 연간 캐펙스가 7조 원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4680 원통이라든지 LFP 등 제품 다양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창 공장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신규 폼팩터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요. 여기에 LFP 관련된 배터리 라인도 남경 쪽에 그리고 미시간 등에 마련될 계획으로 볼 수 있겠고 폴란드 쪽은 30기가와트 증설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 100기가와트 정도의 증설이 확보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그룹과의 조인트 벤처 관련된 부분에서 10기가와트 상당의 캐파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는 단독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증설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GM과의 조인트 벤처의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도 오하이오에 45기가와트, 테네시가 50기가와트, 미시간 50기가와트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납품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TSI라든지 CIS, 그다음에 DENT나 그다음에 A-프로, 아바코, 뭐 SFA 뭐 이런 종목들인데 아바코 같은 경우도 전일은 또 국내에서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LG에너지솔루션을 따라가는데요. 지금 가장 공격적인 캐파 증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25년 예상 캐파가 220기가와트, 2030년도는 500기가와트로 확장세가 예상되는데 아마 북미 투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이 될 수 있겠고 결국 올해 하반기에는 포드
합작 글로벌 시티 발주가 핵심입니다. 이게 좀 지연됐다가 이제 발주가 되는데요. 총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마 5조 원 이상의 지금 장비 발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외에 지역 자체 합작 투자도 진행 중에 있는데 헝가리에는 코마루미에서 2반차 공장 중간 가동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해외 쪽에 발주가 나올 수 있겠고, 중국 쪽에는 옌청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이 확보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SK온 관련된 장비주로서는 유일에너테크라든지 PNT, 그다음에 엠플러스, 톱텍, 하나기술, NS 등의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된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셀업체 가운데 가장 강하게 공격적으로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수익성 관련해서 가장 어떤 보수적인 증설 투자 관련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하면 최근에 공격적인 행보로 좀 바뀌었다 볼 수 있습니다. 게임5 관련된 고성능 배터리 실적 호조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고 영업이익률이 특히 10%대를 넘기면서 CATL이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셀 3사 중에 아마 이익률이 가장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 SDI가 좀 차별화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말레이시아 2공장 증설이 15기가와트, 천안에는 파일럿 구축 발표를 하면서 4680 등의 4세대 배터리 투자도 이야기되고 있고 헝가리 3공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다음에 추가 조인트 벤처에 대한 투자 결정에 대한 밸류체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은 CIS나 MOT, 하나기술, 원익-PNE, 엔시스 등의 기업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유럽 배터리 수요가 2030년 1000기가와트에 육박할 전망이기 때문에 노스볼트나 모크로, 그다음에 ACC, 벌커 이런 종목들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요를 커버하겠다는 캐파가 800기가와트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연간 4조 원 등의 장비 투자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이제 시작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서 장비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재나 이런 쪽도 이제 최근에는 이전에는 이게 섹터별로 순환이 됐어요. 셀업체 간 다음에 소재 가고 장비 가고 그러다가 최근에 명확하게 급등과 아닌 걸 가른 게 IRA 법안이잖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은 이제 대표적으로 IRA를 통해서 선이 거졌는데 장비 관련주들은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특별히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차별화가 된다든지 그런 요인은 별로 없습니까? 네, 장비 관련해서 국내 장비 발주가 많은 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국 셀 업체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IRA 법안 관련해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IRA 법안에 관련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장비가 결국은 건설이 되겠죠. 조인트 벤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결국은 장비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장비 입장에서는 셀 업체가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 쪽에 얼마나 설치가 되느냐 그리고 유럽 쪽에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에 그러네요. 장비가 발주가 되니까 결국은 장비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셀업체가 어디로 가고 그 법안을 피해서 팹이 건설이 되면 여기에 장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비 회사가 네. IRA 법안을 피하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는 사실은 없다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고민은 셀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고를 잘 뚫고 가는 셀 업체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장비 업체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납품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오늘 그럼 주목할 기업은 2차 전지 가운데서 장비주 가운데서 올라오셨습니까?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원익 PNE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급등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CIS라든지 하나기술 등등 D&T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장주격이지만 조금 주가 못 올랐던 PNT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PNT 같은 경우는 SK 글로벌 관련된 입장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투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사실 PNT를 좀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롤트롤 관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2차 전지나 소재 부분 장비를 제조하는데 절대 수주 잔고로 봐서는 완전 절대적으로 1등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비 관련해서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이 꽤 있지만 워낙 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반면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증가율과 상당히 높기도 하지만 절대 어떤 수주 잔고 측면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활물질을 금속박에 도포하는 코터를 중심으로 프레싱 머신이나 슬리터까지 제조하기 때문에 국내 고객사의 노침기 납품 이력도까지 있어서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
턴키 대응이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뭐 이게 턴키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한 번에 세팅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공급 능력에 대한 턴키 대응이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연됐던 투자가 집행되면서 일부 장비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추세인데 대규모 사공장이 연말 준공되면은 자원 투여에 따라 최대 1조에 육박하는 연간 캐파 관련된 부분들을 확보하면서 수주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일 장비 납품 대비 수익성이 높은 턴키 수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이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객사 글로벌 거점에 진출하면서 히라노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에 등과 경쟁하면서 성장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의 비중이 2차 전지가 71.4% 그리고 소재가 25% 정도 수준인데요. 전방 투자 확대 속에 공급 영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턴키 대응 때문에 레벨업 관련된 배터리 셀과 동박 제조사의 수요가 견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온의 JV 글로벌 발주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북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테네시와 켄터키 사이트에 총 50개의 라인 129기가와트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부터 순차적인 발주가 예상되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상황이고 동방은 SK 넥슬리스 중심의 캐파 증설 수요가 예상되는데요. 2분기 말 기준 수요 잔고가 2차 전지 1조 76억 원 그리고 소재가 3,276억 원이니까 작년 말 대비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4,141억 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재는 951억 원 증가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주는 아주 많습니다만 절대 규모의 절대 장비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네. PNT가 아무래도 대장주가 분명히 맞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투자 라인 수의 증가라든지 장비 스펙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아까 턴키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76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올해 대비 45% 이상 급증세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모의 경제에 대한 PER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저평가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비주 가운데 PNT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주죠. 근데 그동안은 IRA로 갈리면서 소재주들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못 받았다가요. 다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시총은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요. 주가는 47,000원 수준인데 네,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최근에 바닥권이 36,000원대 중반 정도로 완전 진바닥으로 하고 4만 원 정도 수준의 어떤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47,000원대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소 약간 눌려지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눌려지는 구간이 없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관련된 발주가 이제 연말부터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눌림이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6만 원 선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PNT이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가운데 장비주 대표 종목 PNT를 말씀하셨고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이렇게 소재 쪽에 급격한 관심과 주가가 올라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다면 장비주 쪽에 말씀하신 거는 뭐 100% 공감하고요. 관심주도 봤는데 또 하나 그러면 눈여겨볼 게 폐배터리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이 소재가 아닌 그 쪽에서 보면 폐배터리 쪽은 뭐 사실 수급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일부 뭐 그런 보호 예수나 이런 게 좀 풀린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폐배터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성장에 대한 그림은 상당히 뭐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요. 네. 폐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2030년 정도 돼야 의미 있는 예. 물량이 나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은 사실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주가가 이미 한 10년치를 먼저 당겨온 듯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ETF 출시가 11월 1일 됐죠. KB 쪽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ETF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급 효과도 패시브 자금 앤드 ETF 관련된 자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아마 중소형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은 수급적인 이슈가 11월 초에 다소 좀 긍정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너무 좀 빠른 주가의 급등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런 계단식의 흐름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차익 실현과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 있다면 전환 물량은 당연히 팔겠죠.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뭐 큰 그림에서 긴 시계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어떤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은 다소 조금은 너무 급하게 빠르게 좀 과하게 좀 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주를 보자 당분간. 장비주 가운데는 BNT, CIS, 원익 PNE, 하나기술 뭐 이 정도가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네. 그 가운데 PNT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왕의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